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진도표부터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급반 300에서 350 플러스 반의 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설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 오늘 저희가 첫날이기 때문에 이제 진도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 달 동안에 어떤 식으로 수업 진행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진도표에는 이제 날짜가 표기가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총 20번의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20번의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한번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모의고사는 이제 전과목 모의고사입니다. 실제 시험처럼 LC, 어휘, 문법, 독해를 전부 포함한 모의고사가 데이 15에 한 번 있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수업 진도를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여기가 이제 탭스 공부의 첫 번째 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 중에 탭스 응시 경험이 있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그래도 제법 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탭스를 쳐봤어요. 탭스를 이제 시험을 응시해봤다라고 하면 알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제가 왜 웃었냐면요. 약간 이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탭스 강의를 했거든요. 아마 저희 나라에서 탭스 강의를 한 사람 중에 제가 아마 제일 오래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매년 이제 비슷한 일이 반복이 되는데 탭스를 이제 딱 치잖아요. 근데 치기 전에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학원을 안 다니고 이제 아예 목표 점수가 높은 분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학원을 다녀요. 근데 목표 점수가 뭐 298, 327 이런 분들이 크게 두 가지를 착각합니다. 첫 번째는 298과 327만 넘기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것부터 착각이에요. 왜냐면 대학원 입시도 제게 굉장히 오랫동안 봤잖아요. 굉장히 이제 단기간에는 이제 이번 후기까지 쭉 봤는데 일단 이게 서울대가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대학원에서 이거를 패스 or fail로 제시를 하긴 해요. 왜냐면 이 점수 이하면 아예 원서를 못 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327이 커트라이닝과에서 326이면 전부 안 받아주잖아요, 원서를. 그러니까 이제 패스 or fail은 맞는데 이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패스 or fail이 합격과 불합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27 이하면 원서를 못 쓴다는 거지 327 이상은 붙여줄게 이 말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굉장히 많이 봤는데 커트라인을 딱 맞춰서 붙는 분들은 거의 자대생들. 자대생 중에 컨택이 돼 있는 분들이 거의 그렇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커트라인을 좀 넘겨야 돼요. 이게 교수님마다 진짜 다른데 어떤 교수님은 영어에 좀 욕심이 많으신 교수님도 있거든요. 특히 공대 쪽에 보면 그런 교수님들은 아예 커트라인이 327인 과에 실제로 있는 겁니다. 우리는 400 이하는 안 뽑겠다. TO를 비우는 한이 있더라도 라는 과도 있어요, 실제로. 무슨 과인지는 제가 말은 못하지만 지금 어쨌든 그런 과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 점수보다 이상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착각이 그거고요. 두 번째 착각은 내가 예를 들어서 300에서 330점 정도면 600점 만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50%잖아, 50%. 특히 영어를 좀 하는 분들, 그러니까 영어를 하는 분들이 뭐냐면 수능에서 1등급 정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토익을 한 900 이상 받는 분들. 선생님, 토익 900 이상이 하는 거요? 예, 탭스 바닥에서는 900 이상은 돼야 조금 하는 걸로 인정해 줍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탭스 300점이 800으로 인정이 돼요, 토익에서. 그 다음에 327점은 830점으로 인정이 되고요. 370점은 900으로 인정이 됩니다. 실제로 학교나 기관에서. 그러니까 내가 한 토익이 한 850, 900 이 정도 받아봤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뭐 토익보다 어려운 건 알아. 그래도 내가 토익 정도는 아니더라도 가서 한 반은 맞추겠지. 그래도 내가 하던 가락이 있는데 이러면서 갑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거 뭔지 알아요? 그분들이 반 맞아요. 그분들 잘못 생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못 생각이 아니라 진짜 반을 맞아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반을 맞았는데 점수가 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탭스에서 반 맞으면 몇 점 나오냐면 240점 나와요.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대박달 270점 나와요. 근데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진짜 반 맞았어요, 여러분들. 반 이하로 틀린 게 아니라 반을 맞았어요. 반을 맞았는데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탭스는 상대평가고요. 1번부터 끝번까지 배점이 다 달라요. 어떤 식이냐면 처음에 배점을 해놓긴 해놔요. 출제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해도 어려운 문제는 배점을 높게 해놓고요. 자기들이 생각이 좀 쉬운 문제는 배점을 낮게 해놓거든요. 시험을 쫙 쳐요. 그러면 이제 문항 반응 이론에 의해서 정답률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예상보다 정답률이 낮아요. 그럼 배점이 올라가요. 근데 만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배점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쉬운 문제가 배점이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쳐서
예를 들어서 시험이 좀 어려웠어요. 그러면 탭스는 평균을 327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327을 받으면 퍼센트가 50.44에서 50.99 사이가 나와요. 이게 전체 응시자 중에서 내 퍼센트가 50.4에서 50.99, 그게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자 봐봐요. 자, 어떤 시험을 딱 쳤어요. 근데 저 퍼센트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저 퍼센트에 있는 사람이 시험이 어려워서 310점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327로 올라가요. 이 사람들 점수 다 올려요. 327로. 그 다음에 반대로 시험이 딱 쉬워서 이 퍼센트에 있는 사람이 340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 내려요. 327로.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응시자의 수준. 왜? 나 혼자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탭스 점수가 받기 힘든 이유는 수능과 토익과는 달리 표준 분포가 전체 응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여러분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토익이니까 토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고에서 내신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자, 탭스는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내신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1등급을 받으려면 일반고 1등급이랑 다르잖아요. 물론 일반고 1등급 잘하는 거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탭스가 응시자 자체 평균 자체가 굉장히 상향 평준화돼 있어요. 탭스 응시자 전체의 토익 평균이 895점이에요. 응시자 전체의 몇 점 이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토익으로 치면 850에 있는 사람들끼리 점수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50% 맞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제일 궁금한 거 이거잖아. 쌤 그러면 일단은 쌤이 뭐 298보다 327보다 몇 점 정도 높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둘째 문제고 일단 원서부터 쓸 수 있으려면 일단 커트라인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쌤 도대체 298, 327, 340 이런 건 도대체 몇 퍼센트를 맞아야 되나요?라고 물어보거든요. 자, 일단은 298 같은 경우는 60% 정도 맞아야 돼요. 60에서 65. 그다음에 327은요. 70%가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100개면 70개 이상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정도 점수가 나와요. 이 정도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 이상은 당연히 이제 더 점수가 나오기 까다롭죠. 그래서 여러분 탭스 시험 자체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실력으로 지난 시험과 이번 시험을 쳤을 때 점수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응시자들이 다르잖아. 응시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응시자가 뭐 많아야 불리하냐, 적으면 불리하냐 이런 것들은 사실 또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전체적으로 내 상대적인 등수가 올라가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시험이에요.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저 점수가 낮은 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 탭스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서울대 대학원, 그다음에 뭐 다른 대학원, 그다음에 뭐 전문형, 그다음에 뭐 의치전 이런 데거든요. 거기서 굳이 대중화된 토익 시험을 두고 탭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울대 대학원 입시처에서 직접 들은 말이에요. 서울대는 원서를 쓰는 순간 2차예요. 그게 2차 전형이고요. 1차 전형이 탭스예요. 그러니까 1차 전형이 전국에 있는 응시생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탭스로 1차 전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 생각해 보세요. 대학원 합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학점, 두 번째가 학업계획서, 그 다음에 전공시험 및 면접, 그 다음에 탭스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공 시험과 면접은 과마다 너무 달라요. 어떤 과는요. 그냥 평균 이상만 되면 된다 생각해요. 왜? 대학원 교수님들이 어차피 새로 가르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과는 전공 시험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특히 순수 과학 계열들. 물리, 수학, 통계 이쪽은 굉장히 통계는 조금 요즘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순수 과학 계열들은 전공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전공 시험을. 그다음에 학점은 중요하긴 한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 중에 아직 3학년이 계신 분들, 선배들이 하도 탭스 때문에 망한다고 겁을 줘가지고 3학년부터 오신 분들 있죠? 잘하셨어요. 아직 학점 관리를 할 수 있죠. 탭스도 중요하지만 학점 관리 하시고요. 근데 어쨌든 돌이킬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학점이 낮다고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학점 낮은 분들 중에 붙는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물론 다른 걸로 커버를 해야 되지만 학업계획서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는 또 워낙에 케바케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워낙 케바케잖아요. 또 교수님들 기준도 다르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지표된 거는 학점과 탭스예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 컨택은 합격이 아닙니다. 쌤 가끔 이런 말 하거든요. 쌤 저는 컨택이 다 돼 있는데요. 그러면 327만 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도 않더라, 여러분들. 그렇지도 않. 왜냐면 컨택은 마지막에 교수님의 권한이긴 한데 뭐냐면 얘가 합격을 해. 그럼 내가 우리 랩에 넣어줄게. 이게 컨택이지. 너를 합격시켜줄게는 절대 컨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컨택 되고도 떨어지신 분들 많이 봤어요. 그냥 커트라인 못 넘겨서요? 아니, 커트라인 조금밖에 못 넘겨서. 왜냐면 입학처에서 떨어뜨리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하고 또 약간 개인에 따라 달라요. 진짜 커트라인만 넘기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학과인데 막 국제 공모전에서 엄청 유명한 데 상을 받았어. 커트라인만 넘겨도 돼요. 그러니까 워낙에 사람이 케바케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데이터 사이언스, 뭐 데사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막 네이버에서 10년 동안 일했다. 커트라인만 넘겨도 돼요. 물론 커트라인 넘기기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대부분의 학부 졸업생들, 자대가 아닌 학부 졸업생들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몇십 점이라 높아야 성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수님들이. 아, 네가 그래도 여기 서울대를 오려고 노력을 좀 했구나. 327 넘었다고 시험 띡 안 친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올려보려고 노력을 했구나는 성의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여러분 개인별로 목표를 정하셔야 되고, 일단 다 됐고 1차는 무조건 커트라인을 넘겨야 돼요. 자, 그래서 혼자 몇 번 시험을 쳐봤는데 생각만큼 점수가 안 오르더라. 나 공부도 했어. 왜냐면 여러분들 이 설레 준비하시는 분들 공부 안 하고 시험 안 쳐요. 처음에는 공부 안 하고 칠 수 있지만 그래도 문제라도 풀어보고 시험 치거든요. 근데도 점수가 안 오른 건 본인이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정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가 오른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점수가 안 올라요. 특히 점수대별로 좀 다르긴 한데 특히 이제 한 400 이하까지는 절대 그렇게 해서 점수가 안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명히 제가 잘하는 말입니다. 합격 그 점수 나온 학생들 잘하는 말입니다. 학원에 오기로 선택한 본인을 나중에 칭찬하세요. 우린 그냥 이 자리에 있을 뿐이잖아요. 선택한 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칭찬할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한 달 동안 수업 진도를 나갈 거고요. 생각보다 조금 공부하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300, 350 일단 이번 달 목표는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은 다음 달에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점수를 받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생각보다 공부량을 많이 때려 넣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일단 감안을 해주시고요. 일단 문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하나 정도의 단어를 진도를 나가고요. 가장 중요시 여긴 건 당연히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시험에. 선생님, 근데 문법은 그냥 가서 쳐도 되지 않나요? 한번 가서 쳐보세요. 그게 되는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거,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시험에 나왔던 거, 그게 다 이제 가장 포커스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는 이제 과제가 있는데 오늘은 없어요. 내일부터 다 과제가 나갑니다. 단원별 과제랑 모도 과제가 나가는데 이건 일단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핸드아웃이나 아니면 이제 선생님 교재를 통해서 이제 과제를 안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반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실전 과제를 많이 넣진 않았지만 그래도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0번 중에 한 번은 모의고사고 19번은 그냥 수업 진도를 쭉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잘 따라만 오시면 돼요. 잘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하얗게 질렸어요? 잠깐만, 이게 3교시구나. 1, 2교시 벌써 하얗게 질렸구나,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첫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300, 350반 학생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의 80% 이상은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혹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주변에 영어를 잘하는 선배들이 야, 탭스 별로 단어 안 외워도 돼. 327 정도만 받으면 되잖아. 그냥 적당히 뭐 한 몇십 개만 하면 다 개뻥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들 약간 모든 기준이 영어를 되게 잘한다는 사람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미 22만 개 단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 탭스 시험을 치려면 80개만 더 알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의 80% 이상, 왜냐면 제가 1대1 상담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성적표 분석도 엄청 많이 해요. 거의 1년에 한 1000장 분석할걸요. 대부분이 단어 때문이에요. 단어 외우면 일단 어느 정도까지 올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단어를 버릴 생각은 오늘 바로 접으세요. 단어 못 버립니다. 절대 못 버립니다. 단어 버리면 점수 절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짜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탭스는 좀 많이 외워야 돼요. 왜냐면 LC 같은 것도 1번부터 20번은 다 표현이거든요. 그냥 5단어야. 5단어 들으면 돼. 여러분 영어 쓰라면 쓸걸요. 근데 뜻을 몰라요. 뜻을 몰라. 세컨 투 넌 딱 들었어. 3단어잖아요. 들었거든요. 쓸 수 있어요. 세컨 투 넌 스펠링 다 알잖아요. 뜻을 몰라요. 뜻을. 세컨 투 넌 베스트라는 뜻이거든요. A씨의 답으로 잘 나옵니다. 들리면 답입니다. 어쨌든 그 3단어 뜻을 모르는 거예요. 틀려. 세컨 두 번째라고? 잠깐만, 너는 아무것도 없다. 뭐지? 이렇게 돼요. 근데 세컨 투 넌 이런 것도 이제 표현을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다는 뜻인데 그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문법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생각보다 외울 게 많아요. LC도 많고 어휘 문법은 당연한 거고 독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가 돼야 해석을 하지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독해는 전체 문장을 다 해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답을 알기 위해서 해석해야 될 문장 몇 개가 있잖아. 거기에도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첫 번째 달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건 외우는 겁니다. 단어 외우고 LC 외우고 이런 것들 표현 외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외운다는 게 막 옛날에 무슨 암기과목 외우듯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뒷면으로 가보세요. 뒷면. 자,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교재입니다. 교재. 자, 저희 주교재가 해커스 뉴탭스 중급 교재고요. 일명 초록입니다. 초록. 가지고 계시네요. 저희가 LC가 빨간색이고요. 독해가 파란색이죠. 그리고 이제 문법이 초록색입니다. 이거 거의 매 시간 씁니다. 수업 시간에. 책을 쓰기 때문에 이게 레벨마다 좀 책을 많이 쓰는 레벨이 있고 안 쓰는 레벨이 있는데 이 레벨은 책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 책이 또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책은 그냥 일반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돼요. 학원에도 팔아요. 학원에도 팔지만 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되고 교보문고 근처에 뭐 많잖아요. 뭐 영풍문고 뭐 다 팝니다. 인터넷 서점. 이게 일반 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일단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원을 왔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 교재가 있어야지. 이 맛에 또 학원 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학원 왔는데 책만 띡 보면 뭐 하려고 학원 와요? 핸드아웃도 주고 선생님 교재도 있고 해야지 여러분들. 선생님 교재는 수업 시간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선생님 교재랑 모도 모음집은 오늘 수업 끝나고 구입을 해서 내일 들고 오셔야 돼요. 쌤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복사집을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떡하죠? 내일 아침에 사세요. 괜찮아요. 오늘 별도로 숙제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 선생님 교재는 뭐냐면 여러분들 필기 노트가 세팅이 돼 있고요. 뒤에 모의고사도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들고 오라고 하는 이유는 필기 노트 때문이에요. 필기 노트 외우셔야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필기 노트 외우는 게 아니지. 필기를 하셔야죠. 왜 이러죠, 여러분들? 제가. 자, 필기 노트 이제 필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아닌데 내일부터 모도를 숙제로 내드리거든요. 단원별 문제랑 같이. 그러면 모도 같은 경우는 너무 양이 많아서 핸드아웃을 내드릴 수가 없어서 모도 모음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오늘 가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 오시면 제가 자세히 내일 모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부터 4번은 모조리 선택입니다. 선택. 근데 여러분 대부분 지금 학원이 첫 번째 달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저게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여러분 그 선생님마다 약간 다르고요. 좀 과목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학원을 다니는 그 뭐라지 학원관이라고나 할까? 자고로 남들이 못 구하는 걸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돈 주고도 못 사는 걸 받아야 학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뭐가 많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문법 요약집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서브 노트인데 사실 이거는 시작하는 레벨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배워나가는 거니까. 이건 언제 의미가 있냐면 마지막에 모의고사 풀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 달 다 배우고 파이널 세트 같은 거 풀 때 있는데 근데 사실 중급이나 정규 레벨은 사실 제가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단원별로. 그래서 이건 사실 이제 실전반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다른 레벨 분들도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제가 원하시는 분들은 사라고 하는 건데요. 나중에 여러분 혹시 사보시면 알겠지만 얇아요. 왜냐면 애초부터 중급, 정규 이런 게 들고 다니기 힘들다고 만들어 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혼자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실전반 같은 데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얇은 노트 제본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단원에 2페이지씩 일종의 서머리를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설집은 여러분들 반별 게시판에 전부 다 업로드가 됩니다. 해설지 중에서 이제 해설지가 단원별 문제 해설이 있고요. 모의고사 해설지가 있어요. 요렇게 두 개가 해설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반별 게시판에 제가 업로드를 해놨어요. 할 거예요. 오늘 할 건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엔 근데 여러분들 워낙 패드나 태블릿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분들이 이걸 다운받아서 이제 뭐 이렇게 보는데 이거를 이제 좀 프린트를 꼭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 진짜 번거롭습니다. 파일도 너무 많고 양도 너무 많고 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그냥 책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중에 공부를 집에서 안 하시고 뭐 학교나 도서관이나 뭐 이런 자습실에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있는 게 편해요. 왜냐면 어쨌든 전자기기는 배터리 문제도 있고 스마트폰 화면이 너무 작아요. 뭐 스마트폰은 사실 어쩌다 한 번씩 보는 거는 제가 뭐 괜찮습니다라고 하는데 스마트폰만으로 계속 해설지를 보면 눈이 너무 아프실걸요. 왜냐면 문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독해랑 LC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요거 이제 책으로 이제 해설지가 묶여져 있다. 그래서 이거 원하시는 분들 구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쌤? 이거 줄여서 LMT. 복사집에서 그냥 LMT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시험을 다 쳐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시험을 쳤어요. 어제도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다음 시험도 치고 거의 매번 시험을 치거든요. 그러면 시험을 치면 그거를 그냥 치는 게 아니라 그걸 문제를 만들어요. 최대한 시험이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복원 비슷한 걸 하는 거죠. 저작권에는 이제 걸리지 않는 수준으로 문제, 왜냐면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LC나 독해는 지난달 문제가 그대로 나올 확률은 좀 적어요. 근데 문법은 그대로 나와요. 3분의 1 정도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를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 여러분 점수 차이가 되게 크게 나요. 그래서 이 LM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기출 문제를 모아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19년도 2월에 시험을 치면 이때 만든 문제가 있을 거고 지난달 2022년도 6월에 시험을 쳤으면 또 이때 만든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모아놨는데 이게 지금 언제 거부터 언제 거까지 모아져 있냐면 2018년도 5월부터 2022년도 6월,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50세트예요. 와, 제가 책 샘플을 받았는데 순간 이걸 두 권으로 나눠야 되냐. 책이 엄청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 들고 다니는 용보다는 여러분들이 뭐 독서실이나 집 같은 데 두고 이제 푸는 건데 이거 기출이어서 아예 여러분들 지금 손 못 대요. 왜냐면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3주 정도를 수업을 들어야 풀 수 있어요. 왜냐면 3주 정도 들으면 핵심적인 내용은 많이 듣는 상태고 일단 모두를 많이 외운 상태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이게 풀리는데 지금 풀잖아요. 반 이상 다 틀려요. 반 이상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책을 사놓고 나중에 한 3주 이상 지났을 때 푼다라고 이거 진짜 찐 기출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만든 거는 유탭스가 공개를 안 해요, 기출 문제를. 근데 독해나 LC 같은 경우는 구탭스를 봐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 거기 표현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구탭스에서 유탭스로 바뀔 때 그냥 문항수만 줄었어요. 근데 문법은 유탭스 이후에 새로 생긴 문제들이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안 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애초에 왜 만들었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같이 풀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문제도 있고 답도 있고요. 파3는 해설도 있어요. 아 근데 1번부터 25번에 해설이 없어요. 이거 안 만들어요. 앞으로도 만들 예정은 없고요. 어차피 수업 시간에 풀이용으로 다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제가 매달 만들어서 문제를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있지만 3주쯤 지나면 풀려요. 해설이 없어도 틀린 문제도 내가 왜 틀렸는지 이해가 되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제가 주말에 따로 수업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점수를 단기간에 올리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목표 점수가 많이 안 남은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330이 목적인데 한 300이다 이러신 분들은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이게 진짜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문법이 전체 배점은 낮은데 올리긴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특히 문법이 지금 30점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충분히 50점 이상을 올릴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LC 독해에서 20점 올리는 것보다 쉬워요. 근데 어쨌든 LC 독해 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나 어휘 문법은 버리겠다. 왜냐면 나는 얘들 한 30점씩 받고 한 3 받고 나머지 이제 LC하고 뭐 독해에서 아니 A 30도 안 나와 솔직히 말하면 한 20점씩 받고 LC랑 독해에서 뭐 적당히 점수 올려서 327 맞춰야지 그럼 되는 거 아닌가?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전 과목을 다 수업해온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어휘랑 문법이 40 정도 그러니까 어휘는 35, 어휘는 40 정도는 돼야 LC하고 독해에서 130점 이상이 나와요. 탭스 시험 자체 그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점수를 몇 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몇 점 정도 나올 문법과 몇 점 정도 나올 어휘의 실력이 돼야 LC랑 독해가 나와요. 둘 중에 하나로 나와. 뭐 둘 중에 하나로 대박이 터져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두 개가 다 140, 140 이렇게 못 나와도 뭐 하나 좀 안 되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확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되려면 LC 문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접근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휘 점수가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어휘 점수가 28점이야.
진짜 많이 본 케이스예요. LC 점수가 130점이에요. LC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와요. 쌤 저는 LC를 잘하니까 LC를 한 160으로 올릴게요. 어휘는 진짜 하기 싫어요. 그래도 문법은 배우니까 알겠던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휘 28점 나오는 사람이 아무리 LC를 많이 쳐도 160이 안 나와요. 130이 한계예요. 완전히 내가 아는 어휘에서 최대로 끌어쓴 게 13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부터 접근을 잘못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오르지. 뭐 하다 옆으로 샜지.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점수를 좀 빨리 이제 받고 싶거나 단기간 점수를 크게 올리고 약간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말에 이 LMT 수업이 있어요. 토요일에 수업을 하고요. 쌤 토요일 시험이 있는 날은 일요일날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좀 학원을 몇 달 다닐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한두 달 안에 빨리 이제 방학 때만 착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LMT 수업을 같이 듣는 걸 추천드려요. 힘들긴 하겠지. 월화수목금 학원 토요일까지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중에서 이 라스트 미닛 테스트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현강을 신청하시잖아요. 현강을 신청을 해요. 여러분 이거 신청한 거랑 똑같이 이제 홈페이지 보면 나와 있거든요. 현강을 신청을 하면 원래 현강은 현강만 들을 수 있잖아요. 현강은 현강만, 라이브는 라이브만, 옹클은 옹클만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단과반이에요. 단과반이기 때문에 저한테 권한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강을 하고 현강을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그날 수업한 걸 당일에 바로 올려드려요. 똑같은 걸 수업이랑. 일단 첫 번째는 복습용이고요. 두 번째는 혹시 현강을 못 오는 분들. 그래서 이거는 막 제주도에서 듣고 이래요. 쌤 저 잠깐 출장 좀 갔다 올게요. 막 독일 가서 듣고 막 이래요. 쌤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막 이러면서 와이파이 터지는 데서 들을게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현강과 인강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입니다.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급반 학생들은 이거를 같이 병행하는 게 좀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뭐 여러분 개인의 선택인 거니까 그래서 요거랑 뭐 아니면 도도 이게 단과반이 있어요. 얘는 월수금 8시에 있어요, 수업이. 그래서 시간이 너무 애매하죠. 토요일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8시면 여러분들이 1시에 수업이 끝나는데 7시간이나 시간이 비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자습을 하는 분들 만약에 자습을 하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들으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 너무 공강이 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근데 제가 당일 수업을 똑같이 인강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 단과반에 해당하는 모도반이랑 LMT반은 여러분들이 쌤 저 못 왔어요. 저 인강 신청할게요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현강과 인강이 동시에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그냥 현강반은 현강반, 라이브 클래스는 라이브 클래스만, 옹클은 옹클만 이제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섞을 수가 없어요. 섞을 수 없어요. 종합반은 섞으면 안 돼요. 종합반은 섞을 수가 없는데 이건 제 단과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임의로 두 개를 동시에 제공하는 거니까 한번 같이 고려를 해보세요. 특히 문법에 자신 없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난 옛날부터 문법은 진짜 너무 못했다 이런 분들은 한번 같이 해서 제대로 잡는 게 좋긴 해요. 탭스가 여러분들 점수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확실히 영어 자신감을 좀 많이 올려요, 여러분들. 많이 잘 올려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사실 이제 탭스는 하고 나면 이게 약간 끝판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석사 이후 뭐 박사는 유학을 생각하는 이런 분들은 그 유학을 또 가기 위해서 쳐야 되는 GR이나 토플이 훨씬 쉽게 느껴져요. 얘보다 쉽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생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토익은 토익은 그냥 그럼 탭스 한 300, 한 40점 이렇게 나올 때 토익 그냥 치러 가면 한 900은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영어 그 공인 시험이나 뭐 오픽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평생 살면서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혹시 이제 필요한 게 생기면 확실히 지금 공부한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판매처는 1, 2교시 쌤과 동일합니다. 저희는 지금 5별관이고요. 5별관이에요. 저희 5별관이고 이게 여러분들 제가 자습실이 지금 확실하게 시간대별로 세팅이 안 돼 있더라고요. 왜냐면 첫날, 둘째 날은 교실을 좀 많이 바뀌어요. 교실이 많이 바뀌어서 확실하게 이 교실이 몇 시부터, 그러니까 자습할 수 있는 공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다 이거를 제가 오늘하고 내일 알아서 제가 수요일쯤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교실이 수업 전 1시간 자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빨리 오실 수 있으면 와서 자습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수업 후도 됩니다. 수업 후도 지금 1시간 자습으로 세팅이 돼 있거든요. 수업 전후 여기서 각각 1시간씩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시에 끝난다고 1시에 바로 다음 수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2시에 다음 수업이고 1시간씩은 지금 일부러 자습으로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습을 세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 점수 보장만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과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과제 체크가 들어가야 나중에 점수 보장반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출석 체크는 당연한 거고요. 오늘 들어올 때 하던가요? 오늘 첫날부터?
첫날은 안 했죠. 제가 이거 첫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둘째 날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반드시 출석 체크랑 과제 체크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 혜택도 혜택이지만 그걸 하고 안 하고가 좀 커요. 사람 마음이란 그렇잖아.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아니, 쌤 점수 보장반이 아니라 내가 감시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감시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은 데이 1이고요. 데이 2가 수업이 끝나면 내일 오후죠. 그러니까 내일 오후네요. 내일 오후에 제가 네이버 밴드 가입하라고 문자를 보내요. 이게 제가 밤마다 밴드가 다 따로 있거든요. 밤마다 밴드가 다 따로 있는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일단은 여러분들 탭스에 관련된 학습 자료 말고 탭스에 관련된 입시 있잖아요. 뭐 대학원, 의전, 뭐 전문야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입시 서브 자료는 반별 게시판에 올리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건 제가 밴드에 올립니다. 약간 잡담이라고 하긴 그렇고 사담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런 것들, 탭스 입시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밴드를 만드는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1대1 채팅 때문이에요. 이게 반별 게시판은 좀 느리죠. 느리고 선생님마다 약간 이거를 어떻게 하냐는 좀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이제 밴드에 가입을 시켜서 그래서 1대1로 채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체 채팅도 하시고 전체적으로 공지를 보낼 땐 제가 전체 채팅을 하는데 1대1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비공개 밴드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가가지고 나 빨리 가입해야지 해가지고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서 해커스 탭스 잠깐만 설명도 쳐봐야 되나? 안 나와. 이게 비공개 밴드이기 때문에 제가 내일 주소를 보내드려야 돼요. 초대장을 보내드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가입은 반드시 학원에 등록한 이름으로. 왜냐면 이거를 학원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쭉 봐요. 보고 출석부랑 대조해서 이름이 없으면 빼요. 근데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엄마 이름으로 등록하시는 분들. 그래서 나는 지금 다니고 있고 엄마 이름으로 근데 이름이 안 맞으니까 이제 빼버린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학원에 여러분들이 등록을 한 이름으로 이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혹시 기타 궁금한 거 질문 있으세요? 네. 네, 달라요. 책이 2권이에요, 여러분들. 책이 필수 맞아요. 선생님 교재 모도 모음집은 필수고요. 요건 2권이고요. 나머지는 다 선택. 선택이에요. 선택은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뭐 급하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타 뭐 예를 들어서 쌤 이런 수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하면 저한테 따로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스터디는 1교시에 용지 작성 다 하셨죠? 나중에 수업 끝날 때 제가 달라고 할 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 관련 안내는 내일 제가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첫날에서 제가 좀 OT를 길게 했는데 진도를 안 나가긴 서운하니까 조금만 할게요. 여러분 핸드아웃 받으신 거 하나 더 있으시죠? 그거 좀 펼쳐주실까요? 네, 이렇게 생긴 거. 필기 노트인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조금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같이 봐주세요. 이거는 사실 선생님 교재 실려 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교재 실려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없으니까 제가 이제 한 거고요. 여러분 중에 오늘 수업 끝나고 선생님 교재를 산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선생님 교재가 있는 분들은 그냥 선생님 교재 3페이지 펼쳐서 거기다 필기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교재 오늘 사신 분들은 오늘 요 3페이지만 할 거거든요. 3페이지랑 4페이지 조금 할 건데 요거 필기한 거 옮기세요, 책으로. 안 그러면 나중에 이상하다. 왜 이 페이지만 필기가 없지? 아, 핸드아웃 했구나. 핸드아웃 이미 실종 상태. 어디 갔지? 이러면서 에이씨 찝찝하게 이러면서 자,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할 건 이제 2형식부터 5형식까지인데요. 생각해보면 탭스 시험에 아까 좀 그 시험을 쳐보신 분도 있고 안 쳐보신 분도 있지만 이런 게 나오진 않아요. 다음 중 5형식 문장이 아닌 것은 A, B, C, D 중 4형식 문장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이게 4형식인 걸 모르면 문제를 못 풀게 나와요. 이게 자리가 목적 보어인지를 모르면 답을 고를 수 없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탭스가 약간 감으로 풀 수 없게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감으로 풀었을 때 이렇게 하면 틀린다를 너무 출제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시험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게 이론적으로 중요해도 시험에 안 나오면 안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생전 처음 들어봤어도 시험에 잘 나오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포커스는 시험에 나와 있다, 맞춰져 있다. 그러면 이 1, 2, 3, 4, 5형식 하기 전에 1, 2, 3, 4, 5형식을 구성하는 문장의 구성 성분에는 뭐가 있냐? 일단 주어가 있죠. 그다음에 동사가 있고 이거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없는 살림에도 이거 2개는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없는 살림에도. 그다음에 이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목적어. 적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보어.
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 네 개를 이제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문장의 주요 성분이라 부르고 얘들을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이제 1, 2, 3, 4, 5 형식이에요. 그럼 얘들을 뺀 나머지를 뭐라고 부르냐? 그걸 이제 수식어 거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아는 거 물론 중요하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탭스에 뭐가 나오냐가 중요하죠. 그럼 보세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거는 어떤 시험을 쳐도 배워요. 토익을 쳐도 배우고 편입을 공무원을 쳐도 다 배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에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명사,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니까 동명사, 부정사, 명사절은 뭐예요? 이 절이 문장이에요. 앞으로 이제 절이란 말이 나오면 다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사절은 문장인데 명사 역할을 하는 거, 부사절은 문장인데 부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아까도 얘기했잖아. 모든 시험을 쳐도 이거 다 배운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에 탭스에 뭐가 나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린 당장 탭스를 칠 거잖아. 자, 탭스 시험엔 딱 한 개가 나와요. 무조건 동명사가 나와요. 자, A 명사, B 형용사, C 부사, D 분사. 자, 주어 자리 비어 있어. 답 명사. 이거 탭스 스타일 아니에요. 토익 스타일. 토익 스타일이고 탭스는 그렇게 안 해요. 탭스는 주어 자리가 비어 있을 때 무조건 답이 동명사예요. 설사 부정사가 보기에 있어도 걔가 오답이고 동명사가 답이에요. 그래서 탭스 시험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야? 탭스잖아요. 탭스 시험에서는 주어 자리가 비어 있으면 동명사, 그러니까 뭐예요? ing를 고르면 된다. 단어 몰라도 돼. ing 고르면 돼. 근데 이런 거 나중에 또 얘기할 겁니다. 지금 이제 초반이니까. 자, 동사. 동사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50%가 동사랑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한두 문장 해서 끝날 게 아니고 동사는 몇 개의 단어를 찢어요. 수, 대, 시제, 자타, 동사 막 이러면서 몇 개 챕터를 찢어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얘기만 할 거예요. 여러분, 탭스 시험에 동사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들 그 아까 시험 쳐보신 분들 잘 생각해봐요. 어휘 문법 시간 부족했죠. 특히 문법. 근데 왜 부족했는지 생각하면 이걸 다 읽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얘부터 읽으면 절대 안 돼요. 100% 시간 부족합니다.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반드시 보기부터 봐야 돼요. 반드시 보기부터 보셔야 돼요. 문법은 그래. 아니요. 모든 문제에서 보기부터 보세요. 1번부터 26번에서 30번은 이제 다른 유형이고요. 1번부터 25번을 볼 때는 무조건 보기부터 보셔야 되고요. 보기를 봤을 때 왜 보기부터 보라고 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명사, 형용사, 부사, 분사 이거 탭스 스타일 아니라고 했잖아요. 탭스는 기본적으로 보기 품사가 통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 4개거나 아니면 뭐 명사 4개거나 형용사 4개거나 이렇게 통일이 돼 있거든요. 근데 동사 문제는 보통 4개가 다 동사인 문제가 많고요. 동사가 아닌 게 섞여봤자 1개 정도 섞여 있어요. 그리고 걔들은 명사, 형용사, 부사는 절대 아니고요. 대부분 동사랑 비슷하게 생긴 준동사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준동사도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준동사가 단 1개라도 섞여 있다. 준동사가 투부정사, 뭐 ing, pp 이런 거거든요. 무조건 자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100% 동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리 파악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빈칸이 있죠. 보통 빈칸 앞이랑 뒤를 보는데 자 보세요. 빈칸을 기준으로 여기랑 여기에 별도의 동사가 없죠. 그럼 얘가 무조건 동사예요. 왜냐면 영어에서 동사 없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사 자리를 파악할 때 동사 앞뒤에 별도의 동사가 없으면 그게 동사예요. 근데 만약에 보기 4개가 다 동사면 자리 파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동사니까. 그럼 이제 얘 보세요. 동사니까 얘만 지울게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아까 내가 시간 부족하다 했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문제를 중구난방으로 풀어서 그래요. 그게 안 좋은 말이 아니라 세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얘는 이렇게 그때그때 느낌 따라 푸는 거야. 얘는 얘, 쟤는 쟤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하면 맞는 문제도 있고 틀린 문제도 있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모든 동사 문제는 풀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동사만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배우면 이 단어는 이렇게 풀고 이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자, 동사는요. 무조건 순서를 수태, 시제 순서로 푸셔야 됩니다. 오늘 배운 거 다 까먹어도 돼요. 얘만 기억하고 있을래요. 탭스뿐만 아니에요. 자, 토익, 뭐 공무원, 무슨 뭐 편입, 어떤 시험을 치러 가도요. 영어 문법 시험을 칠 때 동사 문제 풀이 순서는 수태 시제입니다. 선생님 수가 뭐예요? 단복수. 그러니까 is or 판단하는 거, 태, 능동수동 판단하는 거, 시제, 뭐 현재 진행, 현재 완료 판단하는 건데요. 3개가 다 나오는 문제는 있긴 한데 좀 드물어요.
보통 셋 중에 두 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수태를 내거나 태시제를 내거나 수시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가 있고 시제가 있어요. 그럼 시제부터 보면 안 돼요. 시제부터 보잖아요. 첫 번째는 쓸데없는 시간을 쓰게 돼요. 진짜로 쓸데없는 시간을 쓰게 되고요. 두 번째는 시제를 봤는데 답을 그러니까 야, 이게 현재랑 과거랑 여기서 뭐가 다르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 시간 자체랑 생각 자체가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를 먼저 판단하고 시제를 판단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얘가 지금 동명사 주어거든요. 동명사 주어는 무조건 단수 취급이에요. 그럼 보기에서 이거 두 개는 지워져요. 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과거인지 현재 완료인지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문제예요. 이건 무조건 답이 뭐예요? A예요. 이런 문제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진짜 많은데 그 시제, 왜냐면 우리 눈에 시제가 먼저 들어와요, 사실. 그래서 시제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제는 제일 마지막에 보는 겁니다. 시제가 실제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보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동사 문제 풀이 순서는 앞으로 무조건 수태 시제다. 쌤, 그럼 목적어는 뭐가 나와요? 목적어는 주어처럼 무조건 뭐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는데 목적어 자리에 일단 명사가 들어간다는 사실은 아셔야 되고요. 목적어의 정의를 아셔야 돼요. 목적어란 여러분은 목적어를 고르라고 하면 다 고르죠. 근데 막상 정의를 말하려면 목적? 아니, 목적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사의 대상이 되는 거를 목적어라고 해요. 자 보세요. I love you가 있죠. 나는 사랑하는 주체고 love는 동사고 you는 내 사랑을 받는 대상이에요. 맞죠? 네가 내 사랑을 받아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의 사랑의 대상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동사의 대상이 되는 게 목적어고요. 명사밖에 안 됩니다. 명사 역할 하는 거 뭐 동명사, 부정사 이런 거 되죠. 그럼 보어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목적어와 보어의 차이인데요. 보어는 여러분들 원래 보충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충자를 빼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원래 명칭은 보충어가 맞는데 충자를 빼고 우리가 보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충어란 보충을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무엇을 보충하냐예요. 보어는 두 가지를 보충합니다. 첫 번째 주어를 보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목적어를 보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주어와 목적어의 품사는 뭐죠? 명사예요, 둘 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보충이 땜빵이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수업을 하루 사정이 있어서 빠져요. 그래서 보충 수업을 해. 그러면 내가 그 빠졌던 그 수업이랑 똑같이 수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보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충은 원래 거랑 똑같은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주어랑 목적어가 명사이기 때문에 같은 명사가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영어의 8개 품사 중에서 명사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 태어난 품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형용사예요. 그래서 보어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시험에서는 형용사를 주로 냅니다. 명사는 너무 뻔해서 그런 건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보어 자리에는 부사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가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실제로 부사도 보충 설명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왜 못 들어가요, 쌤? 보어는 명사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 둘 다 명사였죠. 주어랑 목적어니까 둘 다 명사였어요. 근데 부사는 다 보충할 수 있는데 명사만 보충을 못해요. 그래서 부사는 절대로 보어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탭셋이 굉장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보어 자리에는 부사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형용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뭐냐? 수식어, 거품이에요. 거품은 걷어도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없어도 그만인데 이때까지 한 번도 등장 안 한 거 뭐 있어요? 부사. 그래서 이게 부사가 보면 이렇게 한 단어짜리 부사도 있지만 부사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치사구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다 수식어 거품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형용사는 명사를 꾸밀 때는 형용사가 기능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명사를 꾸미는 기능이 있고 이게 보어 기능이 있어요. 그럼 보어는 당연히 이제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명사를 꾸밀 때는 생각해 보면 얘가 핵심이에요. 얘가 핵심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수식어 거품으로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한 단어 형용사가 아니더라도 뭐 관계사절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영어에서 이제 수식어 거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독해할 때 보면 이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 이런 거 다 수식어 거품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그러면 수식어 거품을 제외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만드냐를 가지고 1, 2, 3, 4, 5형식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1, 2, 3, 4, 5형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어서 그냥 진짜 가볍게 조금만 했어요. 오늘 뭐 거의 진도 나간 것도 아니지. 오늘은 이제 OT가 주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스터디는 아마 제가 저녁쯤에 반별 게시판에 명단은 공지를 할 겁니다. 명단은 공지를 할 거고요. OT나 이런 것들은 내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지 작성하신 분들은요. 그냥 가지 마시고요. 저한테 제 앞에 책상 비어 있거든요. 여기에 올려놓고 용지를 올려놓고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